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베테랑, 여러분의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설담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설 기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 바로 뿌리돌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전문적인 스멜이 나죠?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뿌리돌림이 대체 뭘까요? 그냥 이름만 들으면 식물이 갑자기 춤이라도 추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뿌리돌림은 한마디로 나무를 옮겨 심기 전에 하는 특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수목을 이식하기 전에 뿌리가 화분 밖으로 삐죽 나온 것처럼 땅 밖으로 돌출되어 있거나 너무 길게 뻗어 있는 뿌리들을 깨끗하게 잘라주는 작업이에요. 마치 미용실에서 머리 다듬듯이 나무 뿌리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왜 이런 수고를 할까요? 바로 이식 전에 미리 뿌리를 정리해서 나무가 더 많은 잔뿌리, 즉 세근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잔뿌리가 많아지면 나무가 새로운 환경에 훨씬 잘 적응하고 영양분과 수분 흡수 능력도 좋아지거든요. 이 작업을 해두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정 시간 후에 안전하게 옮겨 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뿌리를 자르는 것을 넘어 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고 이식 성공률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나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뿌리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뿌리돌림은 이 뿌리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나무가 이식 후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특히 현대 도시 환경에서 대형 수목 이식이 잦아지면서 뿌리돌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을 넘어 나무 한 그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깊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는 전문 기술인 것이죠. 그럼 이 중요한 뿌리돌림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나무를 이식하기 전 5개월에서 3년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말인즉슨 급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특히 뿌리돌림은 봄보다는 가을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을은 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휴면에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이때 뿌리를 잘라주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다음 해 봄에 새 잔뿌리들이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마련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식 작업은 가을에 진행되는데요. 그 이유는 가을에 이식하면 나무의 고사율, 즉 죽을 확률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바로 나무 이식의 골든 타임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가을철 뿌리돌림은 나무가 휴면기에 접어들면서 수분 손실이 적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뿌리돌림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잔뿌리들은 겨울 동안 땅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이듬해 봄, 나무가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 즉시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준비를 마칩니다. 반대로 봄에 뿌리돌림을 하게 되면 나무가 막 성장을 시작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활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이식과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는 계절적 특성과 나무의 생리적 주기를 고려한 신중한 시기 선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뿌리돌림 계획을 수립한다면 건설 현장에서의 수목 이식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뿌리돌림 판례 같은 게 있나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흥미롭게도 뿌리돌림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찾기가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뿌리돌림은 결국 수목 이식이라는 큰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목 이식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보상 사례는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중 수목을 손상시키거나 이식 과정에서 나무가 죽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이때 중요한 건 수목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식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굴치비, 운반비, 식재비, 재료비, 인건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죠. 뿌리돌림 작업 역시 이러한 전체 이식 비용의 한 부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판례는 없지만 뿌리돌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시공하는 것이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몇 가지 관련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과거 한 건설 현장에서 이식된 나무들이 대거 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충분한 뿌리돌림 작업 없이 급하게 이식이 진행되었음이 밝혀져 시공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식된 나무의 활착 실패로 인해 조경 경관이 손상되어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사례들은 뿌리돌림이 단순히 조경 공정 중 하나가 아니라 공사의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뿌리돌림 작업의 부실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의 고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지연,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기술자라면 반드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뿌리돌림 작업은 단순히 품셈에 맞춰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생명을 다루는 책임감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돈 문제. 뿌리돌림 작업은 과연 얼마나 품이 들까요? 건설 현장에서는 모든 작업에 표준 품셈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한번 표준 품셈을 들여다볼까요? 표준 품셈을 보면 수목의 근원 직경, 즉 나무 밑동의 지름에 따라 적용되는 품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m짜리 어린 나무부터 110m가 넘는 거대한 나무까지 나무의 크기에 맞춰 인력과 시간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뿌리돌림 품을 살펴보면 특별히 복잡한 계산식은 아니고요. 단위당 금액의 수량을 곱하면 됩니다. 즉, 나무 크기별로 정해진 작업품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곱하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비입니다. 뿌리를 자르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 절단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재료비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 재료가 있다면 꼭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조경공과 보통 인부의 인력품을 기준으로 근원직 경별 1위대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건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표준 품셈을 활용하여 뿌리돌림 품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숫자를 대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공간이 협소하거나 토질이 좋지 않은 경우 혹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추가적인 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품셈에 반영하는 것이 정확한 예산 수립과 원활한 공정 진행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뿌리돌림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의 선정도 중요합니다. 뿌리 절단 시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톱, 가위 등과 그에 따른 숙련도의 차이도 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무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작업의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도구와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고 적용할 때 비로소 표준 품셈이 현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여러분의 견적 실력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처럼 뿌리돌림은 단순한 노무가 아닌 정교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전문 기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뿌리돌림은 단순히 뿌리를 자르는 행위를 넘어 나무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정확한 시기와 방법을 알고 적용하면 나무의 활착률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조경 및 이식 공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건설 기술자로서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뿌리돌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을 상회하는 가치를 지니는 작업입니다. 이식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 조경 경관을 풍성하게 하고 도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따라서 뿌리돌림을 단순한 비용 항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속 가능한 건설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뿌리돌림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시공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뿌리돌림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건설 기술 정보와 노하우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글과 네이버에서 설담연구소를 검색하고 방문해주세요. 설담연구소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